이 이야기는 사실 한 여자가 아니라 탐정회사 하나에서 시작을 합니다. 텍사스 휴스턴 근교에 있던 블루문이라는 곳이에요. 1990년대 후반 이웃에 살던 두 부부가 있었는데요. 척과 아내 줄리, 스티브와 아내 게일. 두 집은 그냥 이웃이 아니라 진짜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같은 교회도 다녔고 아들들은 또 같은 축구팀도 뛰었대요. 매년 연말에는 척과 줄리 부부 집에 자주 모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해요. 남편들이 일하러 간 사이에 게일이랑 줄리가 점심도 같이 먹고 테니스 레슨도 같이 받고 서로 집에서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웃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척이랑 스티브 귀에 흘려 넣었어요. 결국 척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 줄리가 그 친구 게일을 미행에 들라면서 탐정 회사에 전화를 거는데요. 바로 그 회사가 블루문이었어요. 근데 탐정이 미행해 보니까 그냥 어두운 데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정도였고 결정적인 장면은 하나도 못 건졌어요. 척은 보고서를 좀 더 자극적으로 써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탐정 입장에서는 손님, 저희가 소설을 써드리는 곳은 아니라서요. 이랬대요.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이 됩니다. 근데 두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열받는 일이 아니었겠죠? 남편들이 몰래 사람까지 붙여서 자기를 감시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1994년 4월 줄리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고 엿새 뒤에 게일도 스티브한테 이혼 소송을 겁니다. 근데 그 소송 과정에서 두 남편은 오히려 우리 아내들이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미행해서 증거도 못 찾아놓고 법정에선 여전히 그 주장 밀어붙이는 배짱이 대단하죠. 그리고 1년쯤 지난 뒤 이번에는 게일과 줄리가 직접 그 탐정을 찾아갔는데요. 자기들에 대해서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다면서 혹시 전 남편들이 이 소문을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해요. 같은 탐정 회사한테 이번에는 정반대 입장에서 다시 의뢰를 한 셈이죠. 그 탐정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고 했겠죠. 심지어 2001년에는 두 사람이 가발에 선글라스까지 쓰고 셸리 제시 라파엘 쇼라는 유명한 토크쇼에 나가서 내 남편이 날 감시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데요. 정체를 숨긴다고 변장까지 했는데 정작 이름은 자막에 그대로 나갔다고 하죠. 녹화 테이프가 휴스턴 지역 방송국들 사이에 쫙 퍼졌어요. 아무튼 2000년 11월 게일은 정식으로 이혼 도장을 찍는데요. 39살의 게일은 원래 고등학교 치어리더 출신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 살던 겉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던 주부였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갑자기 일을 왜 구했냐면 텍사스 주가 원래 위자료와 부양료 제도가 굉장히 약한 곳이거든요. 1995년에야 법이 생겼는데 그것도 금액이랑 기간이 짤막해요. 게다가 이혼 사유가 네가 레즈비언이다 아니다 하는 지저분한 싸움이었으니 합의금도 넉넉하게 받기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게일은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2001년 8월 새 일자리를 알아보는데요. 바로 어느 치과에 접수한 자리였어요. 이 치과를 운영하던 사람이 데이비드 해리스였고요. 그 아내가 같은 치과 의사 클라라 해리스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요. 클라라는 콜롬비아 출신인데요. 19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휴스턴 지역의 미인대에서 미스 콜롬비아 휴스턴이라는 타이틀까지 딸 정도로 사교적이고 야망 있는 사람이었죠. 1991년 캐슬 덴탈 센터에서 일하다가 교정치과 의사인 데이비드를 만났고 199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둘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장소는 휴스턴 근교 나서베이 힐튼 호텔. 이 호텔 이름 정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영상에서 중요한 장소가 될 거거든요. 두 사람은 교정치과 체인을 함께 키워나가며 큰 돈을 벌었고요. 2002년에는 지점만 6개나 될 정도였어요. 텍사스 프렌즈우드에 대저택을 짓고 클라라는 시험관 시술 끝에 1998년 쌍둥이 아들 브라이언과 브래들리를 낳습니다. 데이비드의 전처의 딸인 린지까지 함께 키우면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근데 언젠가부터 데이비드한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드라마 좀 본 분들이면 다음 단계 이미 다 예상되시죠. 그리고 그 무렵 게일이 병원에 새로 들어옵니다. 얼마 안 가서 직원들 사이에 이상한 낌새가 돌기 시작해요. 게일이 데이비드한테 유독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였죠. 동료 다이애나가 슬쩍 클라라한테 기쁨을 해줬지만 클라라는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해 봄 4월쯤부터 이미 만나고 있었는데요. 접수처에서 시작된 눈맞춤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죠. 둘이 자주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나소베이 힐튼. 그러니까 데이비드는 아내랑 결혼식 올린 그 호텔에서 불륜 상대와 미래를 즐긴 셈인데요. 호텔 입장에서는 이 정도 보면 단골 취급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값비싼 선물에 고급 호텔방까지 아낌없이 썼다고 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시겠죠? 처음 클라라가 뭔가 이상하다고 추궁했을 때 데이비는 펄쩍 뛰며 부인하는데요. 심지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라면서 오히려 클라라를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바람피우는 사람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지 클리셰도 이런 클리셰가 없죠. 2002년 7월 결국 데이비드가 직접 클라라 앞에 털어놔요. 지난 3개월간 게이를 만났다고요. 손등에 입 맞춘 정도밖에 없다며 미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손등 키스. 아무튼 본인 주장에 따르면 딱 거기까지였다고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클라라가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던 딸 린지한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데요. 린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 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병원 여직원들도 다 알아요. 아빠랑 걔 매일 같이 점심 먹는데요. 사실 이 병원 딱히 숨기려고 노력도 별로 안 했는지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렸던 거예요. 집안에서 제일 늦게 안 사람이 본인이었다는 사실. 남편의 고백보다 이 말이 클라라한테는 더 뼈 아팠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클라라는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데이비드의 뺨을 때리는데요. 데이비드가 운동선수 못지않은 힘으로 클라라의 팔을 잡고 바닥으로 쓰러뜨립니다. 소식을 듣고 뛰어 올라온 린지가 소리치죠. 아빠, 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만큼 알았잖아요. 클라라는 그 자리에서 게이를 해고하고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데이비드를 로맨틱한 피아노바에 데려가서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그 여자 어디가 그렇게 매력 있었어? 나랑 뭐가 다른데? 데이비드가 걔는 자그만해서 안고 자기 딱 좋아. 체지방 거의 없어. 클라라 입장에서는 상처에 소금까지 뿌린 셈이었어요. 근데 클라라는 여기서 오히려 성형외과에 5,000달러 계약금을 걸고 지방 흡입과 가슴 확대 수술까지 예약해버립니다. 바람피운 남편 붙잡겠다고 자기 몸부터 뜯어 고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데이비드는 게리랑 잠자리도 가졌다고 인정하면서 심지어 하루에 3번씩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까지 클라라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는데요. 더 후벼 파는 얘기까지 듣게 될 줄은 클라라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데이비드는 친구한테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까지 했고요. 근데 얼마 안 가 이상한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게일한테 깔끔하게 작별을 구하려면 마지막으로 저녁 한 끼는 같이 먹어야 할 것 같다는 거였죠. 이별 통보를 굳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것도 와인 한 잔 곁들여 가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클라라는 또 이걸 또 순순히 보내주는 것 자체가. 아무튼 클라라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하는데요. 공교롭게 이번에 고른 업체 역시 몇 년 전 게이를 조사했던 바로 그 블루문이었어요. 스티브와 척 그리고 이제 클라라까지 전혀 몰랐던 세 사람이 결국 같은 탐정회사를 거쳐간 셈이었죠. 이쯤 되면은 블루문 입장에서는 단골고개 할인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2002년 7월 24일 그날이 밝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클라라한테 게이 만나서 페리스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저녁 먹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올게 라고 말해두는데요. 이별 통보를 우아하게 스테이크 먹으면서 린지도 그 말을 듣고 이번엔 정말 끝나려나 보다 하고 기대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둘이 향한 곳은 레스토랑이 아니라 나소베이 힐튼 호텔 방이었어요. 정리하러 간다면서 굳이 호텔 방을 예약하는 그 정성이란. 낮 동안 클라라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린지를 태우고 게일의 집, 그 스테이크 하우스, 그 다음에 토미스 파티오 카페, 키마 아쿠리움까지 데이비드가 예전에 다니던 곳을 이잡듯이 돌아다니는데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쇼핑이나 하자 하고 마음을 접으려던 순간 밤 8시 30분쯤 블루문 탐정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데이비드가 지금 힐튼 호텔에서 여자랑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일 보고서 드릴게요. 근데 클라라가 내일까지 기다리자고 할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이 사건 자체가 없었겠죠. 클라라는 곧장 린지를 태우고 호텔로 직행합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데이비드도 게일도 투수 명단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클라라랑 린지는 깨를 하나 내요. 데이비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애가 많이 아파 빨리 와 라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데이비드랑 게일이 손을 잡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장면을 본 클라라는 곧장 게일한테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셔츠를 찢어버리는데요. 호텔 직원들이 급히 뛰어와서 싸움을 뜯어 말립니다. 호텔 교화원이 이미 911에 신고까지 한 상태였고요. 결국 클라라는 린지랑 함께 밖으로 끌려 나가요. 근데 싸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차장까지 이어진 실랑이 끝에 데이비드가 게이를 자기 SUV까지 바래다 주려고 걸어가는데요. 그 모습을 본 클라라가 자기 벤치에 올라탑니다. 린지는 조수석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그만해요. 다른 쪽으로 가요. 데이비드는 두 손을 앞으로 뻗은 채 멈춰 하고 외쳤다는데요. 근데 클라라는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요. 첫 충돌로 데이비드는 무려 7.6m나 날아가는데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잔디 중앙 분리대 2개를 그대로 가로질러서 쓰러진 남편을 2번이나 더 치고요. 마지막엔 아예 차를 후진해서 몸 위로 올려놓은 채로 세워버려요. 피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대요. 이 모든 장면이 클라라가 직접 고용했던 그 탐정에 의해서 영상으로 다 찍혀 있었어요. 자기가 고용한 탐정 카메라에 자기 범행이 다 찍힌 거예요. 데이비드는 몇 시간 뒤에 병원에서 둔기 외상으로 숨을 거둡니다. 그날 밤 체포된 클라라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고였어요.
근데 영상이 있는데 그게 통할 리가 없죠. 사건 직후 파장이 어마어마했는데요. 데이비드의 첫 번째 아내 데이브라가 아직 미성년자였던 딸 린지를 대신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린지는 아빠 재산을 새엄마 클라라가 변호 비용으로 다 써버리지 못하게 자산 동결 신청을 했고요. 텍사스 법상 살인범은 그 범죄로 이득을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어차피 유죄 판결 나면은 재산은 전부 자기들한테 돌아올 텐데 그 전에 다 탕진해 버릴까봐 미리 막아둔 거였죠. 2003년 1월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변호인 조지 바넘은 이걸 격정 범죄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요. 바람난 남편한테 배신당한 여자의 순간적인 분노였다는 주장이었어요. 재판에 게일도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저는 이 결혼이 개방적인 관계인 줄 알았어요. 클라라한테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검은 옷을 입고 나온 게일은 재판 내내 클라라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재판 도중에 결정적인 증언이 나와요. 린지가 증언대에 서서 사건 일주일 전에 클라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걸 들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죽이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은 곧 사건 전부터 이미 죽여도 정당화될 수 있다. 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저지르는 게 아니라 미리 사리를 품고 있었다는 인상을 배심원한테 심어준 거죠. 여기서 재밌는 부분인데요. 변호사 파넘은 클라라한테 절대 증언대에 서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가 굳이 자기 입으로 직접 증언을 하겠다고 나서요.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고 그냥 게일의 SUV를 부수렸던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어서 남편을 친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증언이 오히려 배심원들한테 안 좋게 작용을 했고요. 증언 끝나고 변호사 파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요. 2003년 2월 14일 클라라의 11번째 결혼 기념일이었던 바로 그날 배심원단은 몇 시간의 논의 끝에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격정에 의한 살인, 으로 인정은 됐지만 그래도 해당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형과 벌금 $10,000가 선고가 돼요.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을 탔는데요. 영국의 한 타블로지는 클라라한테 드릴러 킬러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어요. 이가 아니라 남편을 갈아버렸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휴스턴 라디오에서 매일 이 이야기로 시끄럽고요. 저 여자는 냉혈한 살인자냐 아니면 모든 여자가 속으로 하고 싶었던 걸 그냥 저지른 거냐 이런 논쟁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2004년에는 CBS에서 서버반 매드니스라는 제목의 TV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탐정 바비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몇 년 전에 게이를 조사했던 그 여자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정말 놀라웠다고. 이쯤 되면 이 탐정회사 아예 이 동네의 전용 흔심소가 아니었나 싶네요. 수감되어 있는 동안 3살 배기였던 쌍둥이 아들들은 친구 부부 팻과 아나 존스가 맡아서 키워줬고요. 클라라는 20년형 중에 15년을 채우고 2018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완전히 보호관찰까지 종료가 돼요. 친구들끼리 서로를 의심하며 시작된 탐정 의뢰 하나가 몇 년 뒤 전혀 다른 부부의 파국으로 이어지고 결국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돌아온다는 이 이야기. 그리고 사실 클라라와 데이비드 이 두 사람도 원래 데이비드가 첫 번째 결혼 중일 때 둘이 눈이 맞아서 시작된 사이였어요. 불륜으로 시작해서 결국 불륜 때문에 끝난 인연. 메르세데스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스토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